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나란히 앉아 지켜본 결혼식. 세계적인 부자 순위 10위 안에 드는 미국 재벌가의 상속녀가 한국의 서울로 향했습니다. 120조 원의 자산을 가진 여성이 가명으로 숨어 지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만난 평범한 남자는 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내가 인생에서 찾은 가장 큰 혁신은 기술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불가능한 만남, 그 안에 숨겨진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워커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 재벌 워커 캐피탈의 상속녀죠. 하버드와 스탠퍼드를 이중 전공하며 우주 탐사, AI,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하는 제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120조 원 규모의 재산, 미국 정계와 유엔, 재계의 최상위 인맥까지. 하지만 완벽한 삶의 이면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아버지는 제게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결혼을 압박했습니다. 애리조나의 에너지 재벌 아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텍사스의 석유 왕자와 식사 약속을 잡았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수십 개의 기사가 제 행보를 분석했습니다. 어제 입은 드레스의 가격부터 함께 식사한 사람의 배경까지 모든 것이 해부되고 판단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보스턴 포스트의 첫 페이지에 실린 기사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워커 상속녀, 에너지 재벌과 약혼 임박, 사실무근이었죠. 하지만 이미 주가는 출렁였고 축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집무실로 달려가 아버지께 소리쳤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24시간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여권으로 입국했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북촌의 한옥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나무 기둥 사이로 들어오는 빛, 창호지를 통해 필터링되는 햇살, 숨 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죠. 종로의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생각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적인 공간을 얻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하고 별장을 사야 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혼자가 존중받는 문화였습니다. 테이블마다 각자의 세계에 몰입한 사람들. 그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종로의 골목길을 걷던 중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을 인터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행복하다는 건 어떤 느낌이니?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시훈,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박시훈은 제가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직업도, 배경도, 왜 서울에 왔는지도 묻지 않았죠. 대신 아이들의 인터뷰를 함께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아이들의 시선으로 본 행복은 어른들이 잊어버린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다큐멘터리는 교육 불균형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평범한 삶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편집이나 극적인 연출 없이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식집을, 아버지는 고등학교 야간 경비를 하셨다는 박시훈. 그가 만든 영상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묻지 않아요. 대신 들어주죠.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군가를 만나면 바로 직업과 출신을 묻습니다. 하지만 박시훈은 달랐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제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로 그저 엘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지내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한강변 벤치는 우리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일몰 시간에 만나 함께 강물을 바라보았죠. 시끄러운 음악이나 화려한 식당이 아닌 조용한 강가에서 나누는 대화가 더 의미 있었습니다. 박시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첫 다큐멘터리가 투자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했던 일, 어머니의 분식집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 시절.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당신은 왜 한국에 왔나요? 한 달이 지나서야 박시훈이 물었습니다. 제 자신을 찾기 위해서요. 진실을 반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 일상이 특별했습니다. 박시훈은 제게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었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명품 쇼핑몰이 아닌 동네 시장과 한옥 골목에서 찾은 기쁨. 이런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박시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짓말을 지속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할까 두려웠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제가 워커 캐피탈의 상속녀가 아닌 그저 엘리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었죠.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에 당신 기사가 실렸어요. 엘리자베스 워커, 한국에 은둔 중이라는 특종입니다.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발견했고 모든 것이 드러났죠. 인터넷은 순식간에 제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언론도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됐고 북촌 한옥 주변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간결한 말투로 말했죠. 그의 톤에서 상처받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공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출국 직전 박시훈이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왜 저를 속였어요?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날 다르게 볼까 두려웠어요. 내 재산과 배경이 아닌 그저 나라는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시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그저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겼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진심은 국경보다 무거웠습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시훈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 언론은 저희를 쫓아다녔습니다. 120조 미국 상속녀, 서울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과 열애설, 황당한 헤드라인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박시훈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지켰고 저 역시 그의 곁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즉시 돌아오거나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 위협이었습니다. 워커 캐피탈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었죠. 상속녀의 한국 도피라는 뉴스가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에너지, 재벌 아들과의 약혼을 공식화하길 원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120조의 재산과 박시훈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자산을 동결하세요. 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컸지만 결단은 확고했습니다. 워커 캐피탈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제 자산의 상당 부분은 개인 신탁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자신의 딸의 행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죠. 한 달의 냉전 끝에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워커 캐피탈의 아시아 지역 투자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머무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박시훈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강변 벤치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사람이지 자산이 아니야. 당신이 120조의 자산을 가진 상속녀든 무일푼이든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라는 사람이야.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남자들은 제 재산과 지위를 보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박시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정한 저를 보았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박시훈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분식집을 운영하는 어머니, 고등학교 야간 경비에서 은퇴한 아버지,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재벌 상속녀인 제가 낯설고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박시훈의 어머니는 제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으로 고춧가루를 비비며 배추속을 채우는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정성과 사랑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시훈의 아버지는 소박한 막걸리를 따라주시며 한국의 역사를 들려주셨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박시훈의 가족이 문화 충격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복합단지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요소와 현대적 편의시설이 결합된 공간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랐습니다. 미국 이사회는 반대했습니다. 한국에 그런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이 남자와 인생을 설계할 것이라며 CEO직을 고사했습니다. 대신 개인 재단을 설립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복합단지의 설계도가 완성되자 외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가족 문화에 배우고 싶어요. 미국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인터뷰는 전 세계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미국 상속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박시훈의 프로포즈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한강변 벤치, 우리의 아지트에서 작은 반지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평생 함께 해줄래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영원히. 결혼 준비는 양가 문화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양가 가족의 첫 만남은 긴장됐지만 음식이 모든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박시훈의 어머니께서 준비한 김장과 제 가족이 가져온 전통 칠면조, 구이가 한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시훈의 아버지와 막걸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고 어머니는 시훈의 어머니께 한국 요리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오랜 고민 끝에 경복궁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역사가 담긴 공간에서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예식을 계획했습니다. 미국식 리셉션은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문화의 결합이었죠. 하객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미 재무장관, 테슬라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문화계 인사들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초대장이 발송되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이재용 동시 참석 결혼식, 서울 중심에서 열리다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도배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경복궁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저와 턱시도를 입은 박시훈, 서로 다른 문화의 조화로운 결합이었습니다. 전통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예가 이 시대의 글로벌 품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역시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라고 평했습니다. 리셉션에서는 한국 전통 공연과 미국 재즈밴드의 공연이 번갈아 펼쳐졌습니다. 김치와 스테이크, 떡과 케이크가 함께 제공됐죠.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축제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이재용 회장이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놀랍게도 한국 문화였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이 한국의 문화적 깊이에 감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결혼식 후 허니문은 제주도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제주의 바다를 바라보며 박시훈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야. 두 문화, 두 세계의 만남이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문화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복합단지 공사가 시작됐고 박시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문화 충돌과 공존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우리의 일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속녀와 한국 다큐멘터리 감독의 생활, 문화적 차이와 그 속에서 발견하는 공통점. 예상치 못하게 채널의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첫 에피소드는 미국 상속녀, 분식집에서 일하다였습니다. 시훈의 어머니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주문을 받는 과정을 담았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소소한 행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젓가락 사용법을 익히는 모습,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이야기.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박시훈은 카메라 뒤에서 저를 담았고 저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어려웠어요. 한국의 식사 문화는 함께라는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죠. 복합단지 건설이 진행되면서 설계의 한국 전통 요소를 더 많이 반영했습니다. 한옥식 도서관, 김치를 담그는 공간, 전통 찻집 등을 추가했죠. 미국 자금으로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외신은 서울의 한옥문화 커뮤니티가 탄생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아시아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워커 캐피탈의 투자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과 아시아의 여성 사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펀드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멘토링과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성공으로 외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은 이제 사랑의 수도라는 헤드라인으로 저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CNN과 또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죠.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의 결합이라는 주제가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었습니다. 박시훈은 이 관심을 문화 교류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단순한 일상 공개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 글로벌 가족의 의미,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공존, 이런 주제들이 시리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됐습니다. 복합단지가 완공되자 입주식을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식과 현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 행사였죠. 이 공간은 단순한 주거 시설을 넘어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교실,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국제 교류 이벤트 등이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죠. 결혼 2년 차,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두 문화, 두 세계의 결합을 상징했습니다. 태교부터 한국과 미국의 방식을 조화롭게 적용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태교법과 미국의 최신 의학 정보를 함께 참고했죠. 출산 준비 과정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미국과 달랐습니다. 미역국의 중요성, 산모의 휴식 기간, 가족의 역할,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시운의 어머니는 전통 방식으로 미역국을 준비하셨고 제 어머니는 미국에서 날아와 현대적인 육아용품을 가져왔습니다. 두 문화의 조화였습니다. 출산 후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도 특별했습니다. 한국식 이름과 영어 이름 두 가지를 모두 갖기로 했습니다. 지안 워커 박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지안은 지혜롭고 편안하다는 의미였고 워커는 제 가문의 성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정체성을 모두 담은 이름이었죠. 아이의 탄생은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세대 융합, 혼혈 정체성, 양국 문화의 예절 교육 등 더 넓은 주제로 확장됐습니다. 지안이 자라는 과정, 두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국제 결혼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게 큰 위로와 참고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첫 돌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한복을 입은 지안의 모습, 돌잡이 행사, 가족들의 축하, 이 모든 과정이 유튜브에 공개됐고 CNN 메인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재벌 가문의 상속녀, 한국 전통 첫돌 행사 개최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UN 교육이사회에서는 저를 글로벌 문화교육 대표 멘토로 임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공존을 촉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시훈의 다큐멘터리 작업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세계 교육 모델의 아버지로 언급됐습니다. 서울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세계적인 교육 혁신가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안이 자라면서 저희는 양국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날, 영어로 말하는 날을 정해 두 언어를 균형 있게 사용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의 설날과 추석,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모두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흡수하는 교육 방식이었죠. 지안이 걸음마를 시작하고 첫 단어를 말하는 순간들은 모두 특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첫 단어는 한국어, 엄마와 영어 떼아리를 비슷한 시기에 말했습니다. 마치 두 문화의 균형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의 교육 방식이 효과를 보이는 순간이었죠. 지안이 3살이 되던 해 넷플릭스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120조 상속녀와 서울 남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됐습니다. 유튜브 채널보다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담았죠. 문화적 충돌과 극복, 사랑의 힘, 가족의 의미 등이 주제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0개국에서 동시 공개되어 첫 주에만 8천만 뷰를 기록했죠. 비평가들은 한류 이후 가장 큰 감동을 준 실화 기반 콘텐츠라고 극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그 결혼식은 내 생애 가장 우아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서울은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로 조명받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서울의 문화와 매력에 주목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복합단지는 문화 관광 명소가 되었고 많은 국제 커플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박시훈과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치고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강변 벤치, 우리의 첫 만남 장소로 돌아갔죠. 그곳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지아는 이제 걸음마를 완벽하게 마스터했고 두 언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느낀 행복은 어떤 재산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제 독백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만난 최고의 혁신은 기술도, 투자도 아닌 사랑이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었다. 지금 저희는 두 번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아는 곧 형이 됩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탄생은 저희 이야기에 또 다른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
두 문화의 조화로운 공존. 이것이 저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상속녀가 서울의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족을 이루고 문화적 가교가 되는 여정.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롭게 써나가고 있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박시훈과 저, 그리고 지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증명하듯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닌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